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는 비록 같은 핏줄을 타고났지만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결혼 생활과 성격이 다르기에 각자의 인생길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왕래도 작고 가깝게 지내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진정으로 혈육의 정을 이어가는 건 오직 형제 자매들 사이의 감정뿐이지요. 어린 시절에는 사람 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누가 행복하게 사는지, 누가 고달프게 사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쌓아온 인품, 처세술,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인과응보가 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많은 이들이 젊을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하는 행동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여기죠. 당장 오늘 하루만 잘 살면 그만이라며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훗날 나이가 들어 부모님이 떠나신 뒤 형제 자매의 집을 찾아가 밥 한 끼를 먹어보면 알게 됩니다. 지난날의 선택들이 오늘날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말입니다. 오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늙어서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자매의 집을 찾았을 때 마주하게 될 세 가지 인과, 인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과입니다. 유산 상속을 두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사람이 말년에는 가장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불로소득은 가장 잃기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재물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쉽게 들어왔으나 지키지 못하는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남긴 유산만 있으면 몇십 년의 고생을 덜거나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합니다. 유산을 두고 가장 흉하게 싸웠던 사람이 정작 말년에는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능력이 부족하거나 노력하기 싫어했던 이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유산 분배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고 급기야 형제자매와 의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어낸 재물이 과연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까요? 유산에만 눈독 들이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돈을 벌 줄 아는 능력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얻은 돈은 흥청망청 써버리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라져버리고 결국 다시 빈곤의 처시로 빠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유산을 탐하다가 형제 자매의 정을 끊어버리고 가족이라는 무형의 자산마저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훗날 늙고 병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려 하지 않게 되죠. 반면 유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들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적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더 낫게 만들어 갑니다. 그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형제가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기에 오해 또한 깊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들은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까지 누리며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진정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능력과 인품뿐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중요한 건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돈만 탐내고 혈육의 정을 소홀히 한 사람은 결국 재산도 잃고 고독 속에 남겨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인과입니다. 부모 부양을 외면한 사람은 가풍이 무너지고 자손이 번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병든 부모를 위해 진심을 다하는 자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정정하실 때는 자식들이 거칠애로 남아 효도하는 척하며 주변을 맴돕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처지가 되면 태도가 돌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외면합니다. 부모님께 모아둔 돈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관심이라도 받지만 가진 돈이 떨어지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부모 봉양이 그저 돈 들고 힘든 귀찮은 짐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자신들 역시 어린 시절 부모에게는 더없이 큰 짐이었다는 사실을요. 부모님은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귀찮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된 도리로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돌고 도는 법이며 집안의 가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모조차 모시지 않는 사람이 훗날 자기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오늘 당신이 부모를 귀찮아한다면 내일 당신의 자녀도 당신을 귀찮아할 것입니다. 당신이 늙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똑같은 냉대를 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가풍에 좋고 나쁨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섬기는 가정은 분위기가 따뜻하고 아이들도 감사를 아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가풍이 대를 이어 가문을 번성하게 합니다. 반면 부모를 냉대하는 사람은 혈육의 정을 잃는 것은 물론 본인의 말년 또한 돌봐주는 이 하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흥망성쇠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효도는 도리이자 자신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당신이 윗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곧 아랫세대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인과입니다. 세 번째 인과입니다. 묵은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고단하고 말년이 불행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 사탕한 알로 다투기도 하고 커서는 집안일이나 재산, 부모 부양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어떤 다툼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원망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노년이 되어서도 놓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왕래를 끊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명절에도 서로를 찾지 않죠. 이유를 물어보면 젊은 시절에 사소한 오해나 부모님이 다른 형제를 편애했다는 불공평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의 매듭을 풀지 못하면 원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그리 길지 않고 형제 자매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유한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여전히 수십 년 전의 원망에 갇혀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노년이 어찌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제 이웃 중에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땅 몇 평 문제로 형님과 크게 다투고 수십 년간 말도 섞지 않고 지냈죠. 훗날 그 어르신의 아들이 큰아버지 형님의 아들과 동업을 하려 하자 어르신은 결사반대했습니다. 내 큰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느냐, 어떻게 그 집 자식을 믿느냐며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지만 마음속에 원망이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고 생각한 거죠. 세월이 흘러 조카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어르신의 아들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부자 관계마저 서먹해졌죠. 말년에 홀로 남은 어르신은 그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며 최고의 수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아무리 싸워도 결국은 한 가족입니다.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됩니다. 늙어서 형제자매가 곁에 있어 옛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반대로 꽁한 마음을 품고 살면 자신만 괴롭고 외로워질 뿐입니다. 묵은 감정을 털어내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함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신 미워하는데 시간을 허비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인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가족의 구심점이 되어
명절마다 모일 이유가 되지만 부모님이 떠나시면 남는 건 형제자매 간의 정과 의리, 그리고 과거에 심어둔 인과의 열매들 뿐입니다. 젊은 시절 당신이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노년의 보답으로 돌아오고, 당신이 부모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 자녀들이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묵묵히 조각해낸 결과입니다. 유산을 탐한 자는 잠시 부를 얻을지 몰라도 진정한 풍요를 얻지 못할 것이고, 부모에게 냉정했던 자는 간병의 수고는 덜지 몰라도 늙어서 고독할 것입니다. 묵은 감정을 붙들고 있는 자는 이겼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 말년에 행복을 잃게 됩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혈육을 소중히 여기고 형제자매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합니다. 다투지 않고 욕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평안과 복을 얻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가족의 온기라는 것을요. 당신이 늙어 형제자매의 집 문턱을 넘어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날의 모든 선택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얽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요. 인생은 짧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릴 적 우리 집 밥상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맛있는 반찬을 서로 먹겠다고 다투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소박했지만 따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다 보면 다 같이 모여 밥 한 끼 먹는 것도 명절이나 되어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형제자매가 모이면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고 부모님 계시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가족의 끈이 느슨해진 것 같아도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뭉칩니다. 잔치상 머리에서 삼촌, 고모, 이모가 된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합니다. 더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거동이 힘들어질 때 형제자매가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찾아와 안부를 묻고 말동무가 되어준다면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형제자매의 정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천륜입니다. 지지고 볶고 얼굴을 붉혔어도 핏줄이라는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에 대해 애증의 감정을 느낍니다. 가깝고도 멀고 신경 쓰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족 간에 가장 소중한 건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생활 속의 소소한 배려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형제자매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오래가는 우애는 거창한 모임이 아니라 다음 3가지 지혜로운 처세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형제 간의 도움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티내지 않고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돕는다고 하면 큰 돈을 빌려주거나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등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상대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생사 세웅지 마라. 형제라도 형편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넉넉하고 누군가는 공공할 수 있죠. 가족이 힘들 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실질적인 작은 지원이 형식적인 위로보다 훨씬 값집니다. 가장 좋은 도움은 결정적인 순간에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의 조카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그때 조용히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세요. 급한 불을 꺼주면서도 동생이 돈 빌려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누나나 언니가 아파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면 굳이 생색내지 말고 조용히 병원비를 수납해 주세요.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배려입니다. 혹여나 형제 간에 갈등이 있다면 직접 돈을 주지 말고 부모님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서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돈거래는 혈육의 정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빌려준 돈은 명확히 계산해야 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계산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절실할 때 티내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것이지. 나중에 내가 도와줬다며 떠벌려 은혜를 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가족 간의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계산하려 들지 마세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부모님이 너만 예뻐했다는 식의 비교와 계산이 쌓이면 앙금이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는 바로 계산입니다. 어릴 적엔 닭다리 하나 더 먹겠다고 싸워도 어머니의 호통 한 번이면 금세 풀렸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닭다리보다 못한 사소한 일로도 불화가 생깁니다. 누구는 친정에서 뭘 더 가져가네. 누구는 부모님 선물을 샀는데 누구는 빈손이네 하며 불만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세요. 그런 일들이 수십 년 피를 나눈 정을 끊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평생 내가 더 손해봤다는 걸 증명하느라 소중한 가족을 잃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재고 따져봤자 남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집안에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꼬치꼬치 따지는 대신 앞을 내다봅니다. 갈등이 생기면 냉전 대신 대화를 택하세요. 큰 문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되 오해를 키우지 말고 작은 문제는 덮어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조금 덜 따지고 덜 계산하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가족 관계를 긴 호흡으로 바라봅니다. 10년, 20년 후 우리가 늙었을 때 젊은 날의 자존심 싸움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때도 서로 왕래하며 챙겨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셋째, 비교하지 말고 물처럼 흐르세요.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형제 자매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릴 적 용돈 몇 푼 차이가 평생의 서운함이 되기도 합니다. 커서는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부모님 덕을 더 받는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마음의 응어리를 만듭니다. 한 지붕 아래서 같은 밥 먹고 컸어도 성인이 되면 각자의 궤도가 달라집니다. 부자가 된 형제도 있고 근근히 사는 형제도 있습니다. 친형제라도 마음속 비교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봤다. 부모님은 형만 좋아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굳이 우열을 가려야 합니까? 인생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적십니다. 당신이 형제들보다 조금 더 살만하다면 불만을 갖기보다 내가 가족을 도울 능력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것도 복입니다. 남에게는 밥도 잘 사고 기부도 하면서 정작 형제자매에게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관용은 가족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형제보다 운이 좋았다면 그 도움을 더더울 쌓는 일이라 생각하세요. 남보다 못한 타인보다 내 핏줄인 가족이야말로 진정으로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습니다. 반면 사람은 득실을 따지다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은 풍요롭지만 매사 계산하는 사람은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자매 관계의 지혜는 불공평함 앞에서 흘려보낼 줄 알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늙었을 때 가장 흐뭇한 기억은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내 곁에 따뜻한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하늘이 내려준 가장 가까운 벗입니다. 친구는 바꿀 수 있고 배우자도 헤어질 수 있지만 형제자매의 연은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 관계는 가꾸어야 하며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우애는 술자리의 건배사나 명절의 거칠애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구석구석 도움이 필요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고 마음이 상하면 털어버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화목하면 각자의 삶도 평안해지지만 반목하면 집안 전체가 냉랭해집니다. 평생을 바쁘게 목표를 쫓아 달려가지만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되는 가장 귀한 것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핏줄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처럼 다투지 않고 서로를 적셔주는 마음으로
이 소중한 혈육의 정을 아끼고 보듬어 더 멀리, 더 오래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지혜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